조선시대 토지 제도 볼게요. 과전법, 그 다음에 직전법, 그 다음에 관수강급제, 그 다음에 녹봉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점점 뒤로 갈수록 관리의 수도권은 점점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전법부터 보면 고려 공양왕 때 실시를 했고요. 경기도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현직 관료에게 수조권, 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해 준 게 바로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수조율은 한 1결당 30도 정도로 거뒀는데 1결이 300도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도 중에서 30도 정도를 수조권으로 거뒀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전법은 죽거나 그 대상자가 반역을 했을 때는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수신전과 휴량전 등의 예외적인 세습전은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전직관리일 때까지는 아직 땅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땅을 받았는데 전직관리가 죽었어. 그러면 남겨진 와이프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를 국가가 다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어떻게 했냐. 수신전은 죽은 관리의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휴량전은 죽은 관리의 후손들, 아들이나 딸에게 주는 게 휴량전이에요. 그래서 이 유가족들, 그 전직 관리가 죽었을 때 원래 관리가 죽으면은 이제 그 땅을 다시 국가에서 가져가는데 대신에 유가족들을 위해서 수신전과 휴령전 같은 거를 예외적으로 세습전으로 인정해 줬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가 부족하겠죠. 전직 관리에게 주고 전직 관리가 죽으면 땅을 가져오지만 대신에 와이프와 후손들에게도 계속 땅을 주고 이러니까 땅은 점점 모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는 직전법이 시행이 됩니다. 직전법은 말 그대로 직이 있는 사람에게만 땅을 준다. 그래서 직전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직자, 직이 있는 사람에게만 땅을 주는 거를 직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하면 받을 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퇴직하면 바로 땅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직에 있을 때 재산 막 늘려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조권을 과다하게 원래 10분의 1만 걷어야 되는데 더 많이 막 걷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막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자기 퇴직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관수강급제로 직전법에서 관수강급제로 넘어가고요. 관수강급제는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조권을 국가가 행사하는 거예요. 개인 관리가 행사하니까 관리가 자기 직 그만두면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수조권을 엄청나게 행사해가지고 엄청 많이 과다하게 수조권을 행사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서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는 게 관수강급제고요. 이거를 거쳐서 결국은 무슨 수조권을 줘 그냥 녹봉제라고 그래서 월급을 주고 끝내자. 그래서 녹봉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직전법의 특징은 수조권 지급 대상을 대폭 줄였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직이 있는 사람에게만 현직에게만 땅을 줬으니까 전직관리에겐 당연히 안 줬죠. 그러면 당연히 전직관리의 와이프, 후손들에게도 당연히 안 주겠죠. 그래서 전직관리 안 주고 와이프에게 안 주고 유가족, 그 후손에게도 안 준. 그러면서 지급 대상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됐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게요. 세조가 불법적으로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관료들은 다 문종이나 세종이 뽑은 관료들이었어요. 다 단종편이었겠죠. 사육신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전직 관리들은 다 세조의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조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현직 관리로 뽑고 그들한테만 토지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조와 뜻이 안 맞아서 관직을 포기하면 전직 관리에게는 땅을 안 주는 직전법을 세조가 시행함으로써 과거에 관리였던 사람에게는 땅을 안 줬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좀 강하게 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직전법은 세조가 전직 관리들이 다 세조에 반대를 하니까 다 단종편이니까 전직 관리들이 괘씸해서 전직 관리에게는 땅을 안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전법의 특징 중에는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한 거예요. 수신전은 과부에게, 휴량전은 부모 없는 후손에게 주던 건데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과전법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직관리에게도 토지 지급했죠. 그래서 전직관리가 죽으면은 그 전직관리의 부인에게는 수신전을 그 후손, 유가족인 후손에게는 휴량전이라는 이제 토지를 준 거예요. 근데 직전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죠. 그러니까 전직관리에게도 토지를 안 주는데 전직관료가 죽었을 때 그의 와이프와 그의 후손에게 주던 토지는 당연히 안 주겠죠. 전직관리에게도 안 주는데 전직관리의 와이프와 전직관리의 그 후손들에게 토지를 안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직전법이 되면서 전직관리에게 안 주고 전직관리의 와이프에게 안 주고 전직관리의 후손에게도 안 준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조 때 직전법에 이어서 성종 때는 관수강급제를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직전법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했냐? 국가가 조를 거두는 걸로 바꾸는 게 바로 관수강급제예요. 그래서 관리가 수조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행사하니까 그 수조권을 박탈해서 결국은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관리들이 수조권을 기반을 해서 토지 지배하는 건 실질적으로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가 수조권을 갖고 있으니까 관리들이 수조권을 바탕으로 토지 지배하는 건 없어졌다. 그래서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니까 국가의 토지 지배권은 강화됐겠죠. 자, 관수관급제는 국가에서 수조권을 가지고 관수가 국가에서 수조권을 가지고 관에서 지급해줬다.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행사해서 관에서 이제 그 쌀을 지급해준 거를 관수관급제다. 관에서 수조권을 행사해서 관에서 지급해준 게 관수관급제다. 그러니까 원래 실질적으로는 세조의 뒤를 이어서 성종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예종은 있는데 1년밖에 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조가 직전법을 실시를 했는데 직전법 실시하니까 전직 관리들 이제 관리들이 나 전직 관리 되면 더 이상 수조권이 없네. 그러니까 현직이었을 때 수조권을 과다하게 행사해서 너무 많이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성종 때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하더라.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종 때는 직전법을 폐지를 하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 녹봉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의 토지 지급을 없애고 녹봉을 현물로 그냥 현물 쌀이나 이런 걸로 지급해 주는 게 바로 직전법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조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없어진다. 그래서 관수관급제와 좀 구별을 하자면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이 있는데 국가가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직접법 폐지, 녹봉제가 실시됐다는 얘기는 아예 수조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가 된다. 이게 수조권이 없어지니까 소유권이라는 게 땅을 지배하는 최고의 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유권이 확립이 됐고요. 땅의 소유권을 가진 지주가 전호는 이제 소장농이에요. 그래서 소장농을 이용해서 경작하는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하게 됩니다. 지주 전호제는 보통 병작 반수제라고 반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은 이제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자, 명종 때는 직전법을 폐지했다고 그랬고요. 그 직전법 폐지의 의미는 수조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조권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관리에게 원래 월급으로 수조권을 줬는데 이 수조권이란 말이 없어졌으니까 월급을 그냥 현물로 지급해줬다. 그래서 월급이 녹봉이죠. 그래서 녹봉을 현물로 줬다. 그래서 직전법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녹봉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명종 때 수조권이 명을 다했다. 그래서 수조권이 없어졌다. 명종 때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명종 때 수조권이 명을 다했다. 그래서 수조권이 명을 다했다는 얘기는 직전법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고 이는 다시 말하면 녹봉제가 실시됐다는 얘기다. 명종 때 직전법 폐지 스토리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수조권이 명을 다했죠. 명종 때. 그러니까 토지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은 소유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욕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토지를 마구 뺏어가는 거예요. 관리들, 양반들이. 그러니까 어려워진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 꺾어 울어대요. 그래서 꺾어 울어대에서 명종의 명을 울다에 울명을 연상하셔서 백성들이 매일 꺾어 울어대. 그래서 꺾어 울다에서 임꺽정 이걸 연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종 때 임꺽정이 난을 일으켰지. 그래서 이렇게 임꺽정이 난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굉장히 삶이 어려웠다는 뜻이고 그래서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명종이 구황차료라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구황차료가. 그래서 명종 때는 구황차료라는 책을 간행했다. 토지제도 정리해보면 처음엔 과전법이었어요. 과전법은 전현직 모두에게 지급을 해주고 전직관리가 죽고 나면은 그 유가족들에겐 와이프에겐 수신전, 후손들에겐 휴량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해서 세습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토지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세조 때는 어떻게 해요? 전직관리에게까지 못 주겠다. 그러면서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당연히 전직관리에게도 안 주는데 그의 유족인 수신전과 휴량전, 와이프와 후손들에겐 당연히 안 주겠죠. 그래서 수신전, 휴량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관리 잘리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리로서 힘이 있을 때 수조권을 막 크게 과다하게 행사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종이 관수관급제라는 걸 실시해서 수조권을 관리가 직접 행사하면 너무 많이 이제 백성에게서 조를 걷어버리니까 관에서 수조권을 행사해서 그 걷어들인 걸 가지고 관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관에서 수조권을 행사해서
관에서 거두어들이는 관수강급제를 실시하더라. 그래서 관에서 수조권을 행사하느니 그냥 수조권 없애자. 그러면서 명종 때가 되면 직전법을 폐지하는. 그래서 이 직전법 폐지라는 말은 수조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고, 국가가 괜히 수조권을 행사를 해서 관리에게 그걸 대행을 해주느니 수조권을 없애고 국가가 그냥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자. 녹봉이 월급이죠. 그래서 녹봉을 주자. 그래서 녹봉제라 그러고, 이렇게 수조권을 없앤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은 직전법을 폐지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수조권과 소유권이 있었는데 수조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전시과와 과전법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고려 때 전시과, 조선 때 과전법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지급했냐? 시정 개정 전시과 때는 전현직 모두에게 지급했다.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경정 전시과에선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죠. 조선도 비슷해요. 과전법 처음에는 전현직 모두에게 지급을 했다가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세조 때는 직전법에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했다. 무엇을 지급했냐? 전시과는 전시과니까 전지, 농지란 얘기고, 시지는 떼감 얻을 수 있는 임야예요.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모두 지급해서 전시과예요. 근데 과전법은 시자가 없죠. 전지, 전만 있죠. 과전법에는. 그래서 과전법은 전지만 지급했구나. 시지는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를 대상으로 했냐? 전시과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급을 했고요. 과전법은 경기도 지방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과는 경작권이 보장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과전법에서는 경작권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원래 시대가 지날수록 기본 권리는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기본 권리는 더 보장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고려 때는 경작권이라는 게 보장 안 됐지만 조선 때가 되면 과전법에서는 경작권을 보장하게 된다. 공통점은 전시과나 과전법이나 둘 다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하고 수조권이라는 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전법에서는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예외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세습되는 게 있었죠.